2025년 3월 대한민국 군사정보부는 러시아의 전차 복제 사건과 관련해 한 여자의 음성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이 음성은 러시아 무기 로비스트 크세니아 로마노바가 서울 구금 직전 남긴 마지막 녹취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술을 훔쳤고 전장을 바꿨으며 마지막엔 한국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마지막 고백을 따라가 보시죠. 잠깐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제가 외교 로비스트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는 국가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대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크세니아 로마노바 28살의 제 이름은 공식 문서 어디에도 없죠. 러시아 외교부 기록에도 국방부 명단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독일 국방장관은 제 얼굴을 알았고 터키 방산 담당자들은 제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봤어요. 베를린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 야간 비행기로 도착해 아침 회의 전 커피를 마시며 찍은 독일 방위산업체 CEO와의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저는 웃지 않았어요. 표정 관리는 제 업무의 일부였으니까요. 우리 장비가 얼마나 우수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는 당신의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모스크바 겨울은 항상 춥습니다. 그날도 영하 15도였죠. 정보청사로 호출된 날, 저는 이미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제 담당 책임자 미하일과 만나는데 그날은 처음 보는 얼굴이 저를 맞이했어요. 키가 작고 날카로운 눈을 가진 남자, 그의 이름은 페트로프 대령이었습니다. 로마노바 씨,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명령조였어요. 창가에 앉은 저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모스크바의 겨울일지도 모르겠군. 페트로프 대령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보망에 특이사항이 보고됐습니다. 한국의 K 전차 설계도가 중동에서 발견됐어요. 저는 눈썹 하나 꿈틀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이런 세계에서 약점이 되니까요. 그게 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당신, 바스라로 가세요. 그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놀랐습니다. 이라크 바스라는 정세가 불안정한 곳이었죠. 그곳에서 접선자를 만나 도면을 확보하세요.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페트로프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K6표는 한국의 최신 주력 전차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죠. 우리는 그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무기거래의 세계에서 여성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 강점이었죠. 눈에 띄지 않고 의심받지 않으며 조용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당시 제 침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언제 출발합니까? 제 질문에 페트로프는 시계를 봤습니다. 3시간 후입니다. 준비하세요. 그날 밤 모스크바를 떠나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기를 파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어. 그저 언어를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때로는 선택하지 않는 것조차 선택이 되곤 합니다. 제 앞에 펼쳐질 운명이 어떤 것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바스라의 공기는 모스크바와 달랐습니다. 건조하고 먼지 냄새가 가득했죠. 호텔방에 도착한 저는 짐을 풀지도 않고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접선자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일 오후 3시 옛 항구 창고 7번. 바스라의 항구는 한때 번성했지만 지금은 폐허에 가까웠습니다. 7번 창고는 거의 버려진 상태였죠. 먼지 쌓인 창문으로 들어오는 빗줄기 사이로 3명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한 명은 중동인, 다른 한 명은 아시아인처럼 보였고 마지막 한 명은 우리 쪽 사람이었어요. 이반 코발렌코 러시아 군사기술자였습니다. 늦었습니다. 로마노바 씨. 이반의 말투는 날카로웠어요. 저는 대답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검은색 외장하드 하나가 놓여 있었죠. 물건이 확실합니까? 제 질문에 아시아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외장하드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설계도였습니다. K 흑표의 화생방 양압 장치, 디지털 전투 인터페이스, 자동 장전 시스템. 제 눈앞에 한국의 최첨단 기술이 펼쳐졌어요. 도면을 본 순간 정말로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완벽에 가까운 기술의 집약체였죠. 독일 레오파르트나 미국 에이브람스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철학이 담긴 무기였습니다. 가격은? 이반이 물었습니다. 200만 달러. 중동인 남자가 대답했어요. 이반은 웃었습니다. 100만 달러면 충분합니다. 협상은 150만 달러에 타결됐어요. 돈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스위스 계좌로 송금될 예정이었죠. 거래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창고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모두 긴장했어요. CIA입니다. 이반이 속삭였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팔았군요. 순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총성이 들리고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이반은 재빨리 외장하드를 낚아채 저에게 던졌습니다. 달리세요. 뒷문으로. 그의 외침에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뒷문을 통해 빠져나와 미리 준비해둔 차로 향했어요. 이반도 뒤따라왔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탈출했죠. 우리 쪽 정보망이 움직였습니다. 이반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당신을 바그다드 공항으로 보낼 겁니다. 모스크바로 직접 돌아가세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니요, 설계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인지. 어떻게요? 이반의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울로 갑니다. 제 대답에 이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쳤습니까? 적국으로 가겠다고요? 가장 안전한 곳은 때로 적의 심장부입니다. 제 대답에 이반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근처 전시관에서 K2 흑표의 실물을 볼 수 있었죠. 검은 장갑에 날렵한 포탑, 완벽한 비율의 그 전차 앞에 서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전차가 아니야. 이건 국가야. 러시아 국민으로서 저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걸 만들지 못했을까?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었을까? 제가 본 K2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한나라의 의지, 철학,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도면의 진위 여부, K2의 실제 성능, 그리고 제 개인적인 평가까지. 보고서는 곧바로 군 수뇌부로 전달됐죠.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콜추가 랩이라 불리는 모스크바 외곽의 비밀 연구소로 저를 불렀어요. 콜추가 랩은 표면상 민간 방위산업 연구소였지만 실제로는 군사기술 복제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반은 이미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로마노바 씨,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반이 말했어요. 코드명 미네르바입니다. 저는 연구소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도면을 분석하고 기술자들이 부품을 테스트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흥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걸립니까? 제 질문에 이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8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미 T14 아르마타의 기본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중앙회의실에서는 군 수뇌부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반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어요. 장성들이 한국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국 기술? 시베리아에선 작동도 안 되겠지, 한 장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동조했어요. 그들의 오만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말에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K2의 설계는 마이너스 4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도록 고안됐습니다. 우리가 과소평가해선 안 됩니다. 장군들은 제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임무를 수행한 하급자에 불과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이반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장군들이 불쾌했어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성공해도 실패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었죠. 그것도 전쟁을 위해서 말입니다. 미네르바 프로젝트가 완성된 지 약 6개월 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남부 지역에 신형 전차를 배치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T14 아르마타의 개량형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네르바였어요. 모스크바 아파트에서 TV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익숙한 실루엣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장갑, 날렵한 포탑, 그리고 러시아 국기가 그려진 전차가 우크라이나 들판을 달리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신형 전차를 투입해 나토 지원 전차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미네르바가 레오파르트 2와 에이브람스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었죠. 그리고 이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국제뉴스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신형 전차가 한국의 K2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뉴스를 수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반응,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장의 실제 성과였죠. 미네르바는 하르키우 남부에서 빠르게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나토 전차들은 그것의 속도와 화력에 당황한 듯 했어요. 지금까지 본 러시아 전차와는 전혀 다릅니다. 한 나토 장교의 인터뷰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동성, 화력, 생존성이 모두 향상됐어요. 마치 다른 나라의 기술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반이었어요. 성공했습니다. 로마노바 씨.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네르바가 전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 대답은 건조했어요. 축하합니다.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봄은 항상 느리게 찾아왔죠. 나무들이 겨우 싹을 틔우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부심과 죄책감에 모순된 감정이었죠. 우리는 결국 복제 전차로 침략을 했구나. 혼잣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콜추가 랩으로 소환됐습니다.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샴페인이 터지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반이 다가왔어요.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해냈습니다. 당신의 공이 큽니다. 이반 씨, 우리가 무엇을 해냈죠? 제 질문에 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훔쳤고 그것으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반은 주위를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로마노바 씨. 그런 말은 위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옳았어요. 이런 세계에서 양심은 사치였죠. 하지만 그날 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임무 수행자가 아니었어요. 도덕적 선택의 기로에 선 한 인간이었습니다. 콜추가 랩에서의 날들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미네르바 프로젝트의 비공식 자문 역할을 맡았어요. 제가 직접 본 K의 특성을 설명하고 한국 측 자료를 번역하며 때로는 기술적 난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죠. 12달이 지난 시점에서 프로토타입이 완성됐습니다. 검은색 장갑에 러시아 국기가 그려진 미네르바는 외형적으로 K와 거의 동일했어요. 하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일부 부품을 러시아산으로 대체했고 소프트웨어도 자체 개발한 것을 사용했죠. 시험 주행 날 저는 통제실에서 지켜봤습니다. 미네르바가 테스트 트랙을 달리는 모습은 강력했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원본의 정교함, 그 완성도가 없었죠. 만족하십니까? 이반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프로젝트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 그 결과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국가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대신 말하는 사람, 그러나 때로는 침묵해야 하는 사람. 미네르바의 전장 성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배치 약 3주 후 폴란드군이 K 오리지널을 전장에 투입했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왔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직접 대결이었죠. 모스크바 군사본부에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두 전차의 만남은 거의 영화적이었어요. 하르키우 남부의 넓은 들판, 진흙과 황량함 속에서 두 검은 야수가 마주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 국기를, 다른 하나는 폴란드 국기를 달고 있었죠. 처음에는 미네르바가 우위를 점하는 듯 했습니다. 속도와 화력에서 비슷한 성능을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K 오리지널의 기동력, 사격 정밀도, 시스템 반응 속도는 명백히 우수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 장군이 분석관에게 물었어요. 두 전차의 소프트웨어 차이입니다.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버전은 원본의 약 70% 성능에 불과합니다. 처음 하루 만에 미네르바 3대가 파괴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가로 7대가 전투 불능 상태가 됐죠. 불과 한 달 만에 투입된 미네르바의 절반 이상이 손실됐습니다. 복제 전차의 전면 붕괴가 시작된 거죠. 제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이반이었어요. 재앙입니다. 로마노바 씨.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이반 씨? 저는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우린 껍데기만 벗겼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는 하나였어. 우리가 복제한 건 껍데기뿐이었어. 이반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K의 물리적 구조는 복제했지만 그 핵심, 소프트웨어, 통합 시스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철학을 복제하지 못했어요. K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
그리고 국가적 의지의 결정체였죠. 군 수뇌부는 미네르바 프로젝트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는 전략적 재배치였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패배했어요. 복제품은 원본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반과 함께 모스크바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기술을 훔쳤지만 그 진심은 훔치지 못했습니다. 이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철학자가 되셨군요. 로마노바 씨. 아니요,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냥 현실을 보는 사람일 뿐입니다. 대화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어요. 미네르바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진실을 남겨야 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지만 때로는 패자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니까요. 미네르바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후 저는 새로운 임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모스크바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페트로프 대령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로마노바 씨, 서울로 가야 합니다. 접선 임무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서울이요? 미네르바 실패 후에 한국에 가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페트로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단순한 정보 수집입니다. 한국의 다음 전차 개발 계획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이 제 직업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비즈니스 여행자로 위장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봄은 아름다웠습니다. 도시 전체가 벚꽃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지시받은 대로 강남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접선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함정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손님들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카페를 나서려는 순간 두 명의 남자가 제 양쪽에 나타났습니다. 크세니아 로마노바 씨,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그중 한 명이 한국어로 말했어요. 제가 한국어를 이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국정원 요원이었어요. 저를 검은색 세단에 태우고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 요원이 영어로 말했어요. 당신은 K 흑표 설계도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군사법원 관할 하에 구금될 예정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말할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반이 체포되어 자백했거나 다른 정보원이 있었겠죠.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시설로 이송됐습니다. 군사시설처럼 보였어요. 작은 방에 혼자 남겨졌을 때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저를 모른 척할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두 명의 조사관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단호했어요.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K 설계도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미네르바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압적인 신문은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등을 돌리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TV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러시아 무기 로비스트, 기술 유출 핵심 인물로 조사 중이라는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제 사진은 없었지만 분명 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힘을 가진 나라. 기술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국가였어요. 조사는 계속됐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루는 젊은 여성 조사관이 찾아왔어요. 왜 말하지 않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국가도 당신을 버렸잖아요.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어느 쪽도 아니에요. 그냥 끝나고 싶었어요. 그녀는 제 답변을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러시아를 위해 일하는 것도 제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랐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느끼며 수갑을 찬 손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그리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 어쩌면 이것이 제 마지막 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 여정이 끝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구금된 지 한 달째 저는 노트북 사용을 허가받았습니다.
물론 인터넷은 연결되지 않았고 모든 활동은 감시됐어요. 저는 그것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일기라기보다는 보고서에 가까웠죠. 미네르바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녹음 기능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가 들을지, 어떻게 사용될지 알 수 없었지만 남겨야 할 말이 있었어요. 저는 크세니아 로마노바입니다. 지금 나는 서울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당신들이 만든 건 단순한 전차가 아니에요. 이건 미래의 지도예요. 녹음을 시작하며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K 흑표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훔치려 했고 복제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러시아는 K의 외형을 복제했지만 그 영혼은 복제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부품의 조합이 아니에요. 그것은 문화, 철학, 그리고 국가의 정신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적으로 왔지만 이제는 증인이 됐어요. 한국이 이룬 성취는 놀랍습니다. 단순히 전차를 만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한 거예요. 제가 무기 로비스트로 일하면서 많은 국가의 무기를 봤습니다. 하지만 K처럼 완벽한 균형을 갖춘 무기는 없었어요. 화력, 방어력, 기동성.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한 후 목소리를 낮춰 계속했습니다. 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이곳에 있게 되겠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전쟁은 끝나겠지만 기술은 남습니다. 한국이 만든 K는 단순한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보호의 상징, 국가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잘 해냈어요. 마지막 문장을 말하며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것이 크세니아 로마노바의 마지막 보고입니다. 모스크바의 봄이 아름답듯이 서울의 봄도 아름답습니다. 잘 있으세요. 녹음을 마치고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노트북은 사라졌습니다. 제 녹음도 함께 사라졌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다른 시설로 이송됐습니다. 더 작은 방, 더 적은 자유. 하지만 창문은 있었어요. 서울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작은 창.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계절이 바뀌었고 가을이 왔어요. 어느 날 방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한국인과 양복을 입은 서양인이었죠. 로마노바 씨, 당신의 처우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 군인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이야기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흐릿해집니다. 공식 기록은 없고 유일한 증거는 한 녹음 파일뿐이죠. 하지만 K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험을 통해 K 흑표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기준에서 K 전차는 차세대 전차 플랫폼의 표준으로 지정됐어요. 그것의 전투 성능, 생존성, 그리고 기동력은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대량의 K를 주문했고 노르웨이, 이집트, 루마니아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방위 산업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나 미국, 독일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죠. 정치적 상황도 변했습니다. 한국은 방위 산업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했어요. 이젠 우리가 기준을 만든다라는 말이 국방산업계에서 자주 들려왔습니다. 제가 남긴 녹음 파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기밀 문서로 보관됐을 수도, 아니면 그냥 삭제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내용이죠. K 흑표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의지, 철학, 그리고 미래였어요. 러시아는 그것을 복제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혁신은 단순한 도면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이기 때문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한 여자의 이야기, 적국의 로비스트였던 여자가 발견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K 흑표 전차의 설계도를 둘러싼 첩보전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적국의 로비스트였던 크세니아가 어떻게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는지 보셨습니다. 단순한 복제로는 흉내낼 수 없는 기술의 진정한 힘,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국가의 철학과 의지의 중요성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자부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건 결국 우리의 역량을 믿고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의지니까요. 때로는 한 나라의 기술력이 국제 질서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기차 감동 추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